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실기 강의를 맡은 이유진 강사입니다. 네, 벌써 여러분이랑 만난 지 좀 됐죠, 여러분? 저는 강의를 막 바로바로 찍고 있어서 며칠 안 됐지만, 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챕터 4 할 건데, 결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문제 크게 6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네, 저희가 기초정보 수정하는 거랑 추가로 등록하는 것도 배웠고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도 배웠고, 메인 매출 입력하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 수정하는 거 문제 나온다고 했었고, 문제 5번이 저희가 결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결산은요, 어려워요. 네, 막 다짜고짜 어렵다고 하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6점 혹은 9점의 배점을 갖고 있거든요.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진짜 나오는 문제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외우셔도 될 정도? 네,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좀 함께 계속 차근차근 공부를 할 때 제가 결산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배점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가 많은 건 사실이나 그거는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말 결산 분계까지 완벽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자, 그럼 뭐랄까요? 뭔가 회계를 잘하는 친구랑 좀 덜 잘하는 친구, 덜 잘하는 친구와의 차이점이 사실 이 결산 분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뭔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에서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라면 이 결산 정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좀 빠르게 학습을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결산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은 넘어가지 마시고요.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을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시고 분계를 좀 연습을 해보시면 기말에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또 제가 기말 결산을 가르칠 때에는 처음에 구매했을 때 분계와 왜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하는지까지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리니까 꼭 넘어가지 마시고 다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산이요. 교재는 76페이지입니다. 크게 결산이라 하면은 저희가 12월 31일에 분계를 하는 걸 결산 전표라고 해요. 결산이라고 하는데, 자, 수동과 자동. 자, 수동과 자동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저희가 결산 분계를 할 때 꼭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자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자동으로 해서 저희가 결산 자료 입력, 차대 분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전표에 가서 분계 따로 필요 없고요. 너무 좋죠. 막 행복하다는 소리 들리는데 그래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똑같이 차대 분계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일반 전표에 분계가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수동과 자동이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이제 몇 페이지일까요? 79페이지 교재에다가 수동, 자동 모두 가능한 것도 정리를 해뒀고요. 그다음 수동만 가능한 거, 자동만 가능한 거 정리를 해뒀어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 그냥 이거는 수동이 가능하구나, 이거는 뭐 결산 때 자동으로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상세히 뭐는 수동이 돼요, 뭐는 자동만 돼요 이렇게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거는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로 하든 중요한 건 자기가 기말 결산 분계를 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분계를 연습을 하는 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76페이지 보면 성급 비용 나오거든요. 제가 성급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업을 듣다 보면 사실 이론이랑 조금 살짝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론에서도 들었는데 이 실기에서 또 들어야 돼? 막 하시면서 이렇게 돌려서 듣는 분들 진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사실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습이 중요한데 복습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실 거죠. 저도 학생 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복습을 따로 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냥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카페 같은 데 가셔서 복습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다면 그냥 제가 하는 말도 한 번쯤 들으면서 이론을 했을 때 교수님이 했던 말 그대로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성급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진짜로 많이 나오는 게 저희가 시험 문제에서요, 보험료요. 자, 보험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자동차를 샀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네, 제가 모닝을 구매를 한 대 했어요. 자, 자동차를 구매를 했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면 꼭 내야 되는 게 뭔가요? 자동차 보험료. 네, 자동차 보험료 꼭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험료로 지불을 했습니다. 자, 보험료 예를 들어서 뭐 120만 원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냐? 그런 거 아니고요. 보험료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계속 탈 때까지. 자, 보험료를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1월 1일 날 제가 모닝을 사서 12월 31일까지 보험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성급비용 분개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연도가 같죠? 2016년으로. 그 해에 발생한 게 그 해에 모두 다 소진이 된다면 저희가 성급 비용으로 계상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언제 샀냐면요. 언제 샀죠? 제가 3월에 샀나요? 3월 1일인가 사서요. 그 다음 해 2월 28일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요. 지금 2016년이랑 2017년도의 보험료가 같이 있는 거죠. 자, 3월부터 12월까지는 2016년분이고요. 1월부터 2월 거 두 달은 2017년분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저희가 회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실기 프로그램에서는 1년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7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이렇게 1년을 설정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너무 번거로우니까 무조건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2016년 것만 보험료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17년분도 같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성급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보험료 냈을 때 분개를 어떻게 했었을까요? 차변의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뭐 현금.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글씨체 보고 욕하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말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이게 되게 천천히 한다고 하는 건데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글씨도 빨리빨리 쓰고 빨리빨리 말을 해야 빨리빨리 다른 걸로 넘어가고 빨리빨리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박혀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안에 어딘가 박혀 있어가지고 글씨를 이렇게밖에 못 쓰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보험료를 냈을 때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12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자, 12월 31일에 가서 차변의 보험료는 뭐죠? 비용이죠, 여러분. 12월 31일에 가서 결산분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내년 거, 2017년 거, 성급비용. 먼저 성급금 뭐죠? 계약금 먼저 준 거죠, 성급금. 먼저 성급으로 준 비용이 얼만지를 12월 31일에 계상을 해주는 게 성급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무조건 성급 비용이 나와요. 왜냐? 계정 과목에서 보셨나요? 성급 비용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른 데서 수업할 때도 그래요. 성급금이랑 성급 비용이랑 있으면 왠지 성급금은 자산인 거 알겠는데 성급 비용은 비용 아니냐고 막 학생들이 비용 아니에요? 막 저도 공부할 때 저거 비용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비용 아니고요, 여러분. 성급 비용도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자산이 차변에 오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올 건데, 자,
저희가 12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1년분을. 그러면 월할 계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10만 원.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한 달에 10만 원씩 저희가 120만 원 준 건데, 자, 성급 비용, 먼저 준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 중에. 자, 1월, 2월. 2017년 거는 1월하고 2월 거죠. 20만 원이에요. 그럼 성급 비용이 20만 원. 대변에 차변에 있던 보험료 대변으로 보내주는 거죠. 줄여주는 거예요. 보험료 20만 원. 자, 차변에 있던 보험료 대변으로 보내주면서 20만 원 계산을 하면요. 저희가 2016년에 결산을 볼 때 보험료가 총 얼마로 계산이 되어 있을까요? 손익계산서 상에 100만 원입니다. 왜냐? 120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대변에 있으면 빼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만 원. 올해 거 100만 원, 내년 거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게 성급 비용입니다. 자, 저희가 이거 거래 판료서 배우셨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배우셨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시죠. 제가 이제 수업했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얘 비용인데요? 비용인데 대변에 어떻게 가요? 비용은 차변에만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착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질문을 하는 자세는 너무 좋으니까 100점 만점이니까 너무 착해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건 공부를 좀 했다는 거잖아요. 거래의 판료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니까. 자,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하면 알게 되겠지만 결산 분계를 할 때는요. 비용이 항상 차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대변에도 나올 수 있고요. 수익이 항상 대변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익이 차변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산 때는 저희가 거래의 판료수를 많이 배웠지만 좀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급 비용은 차변에 무조건 온다. 차변에 오고 금액은 내년 거, 올해 거가 아닌 내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는 외화 자산, 외화 부채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결산 시점에 저희가 시점 당일에 이제 환율로 계산을 해서 뭐 이익 손실 잡는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소모품비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3번의 소모품과 이 소모품 비의 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계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자, 비가 붙어 있으니까 소모품 비는 당연히 비용일 거고, 얘는 소모품은 비가 없잖아요. 얘는 자산입니다. 자,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 비가 붙으면 얘는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자산인지 비용인지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가 예로 나오냐면요. 저희가 소모품을 구매했습니다. 전액 비용 처리하세요. 자, 비용 처리하래요. 그러면 처음에 구입했을 때 소모품 비 이렇게 다들 하셨겠죠? 하셨으리라 믿어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하셨을 건데 저희가 12월 31일에 보니까 볼펜을 10만 원어치 샀었는데 결산에 보니까 볼펜이 2만 원어치가 남았네요. 2만 원어치 남았어. 다 쓴 게 아니야. 다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쓰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2만 원이 있는 건 저희 자산으로 잡아줘야죠. 비용 처리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해주는 분계가 소모품 분계입니다. 결산에서요. 소모품 2만 원 남았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소모품비 대변으로 보내줘서 소모품비를 없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6년에 소모품 비로 비용 계상되는 건 10만 원에서 2만 원 뺀 8만 원어치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8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자산에 소모품 2만 원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4번의 선수 수익과 미수 수익은 저희가 뒤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5번의 타계정 대체액은 저희가 이제 이것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 재고 조사해서 12월 31일 날 재고를 막 조사를 하니까 뭔가 부족해. 그럴 때 부족이 확인이 됐어. 왜 부족한지, 뭐 누구를 견본비로 줬어, 아니면 기부를 했어. 네, 그렇게 확인했을 때 저희가 일반 전표에서도 배웠어요. 8번 눌러서 타계정 대체, 그쵸? 타계정으로 대체 8번을 누르세요. 적유에서 8번의 타계정 대체, 이거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6번의 단기 매매 증권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 저희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일반 전표할 때 배웠어요. 그쵸? 저희가 일시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주식, 유가증권을 말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구매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한 주만 구입했다고 해볼게요. 현금 11,000원. 그 다음에 저희가 취득 시 들어간 수수료 1,000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한다, 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죠. 구입할 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들어간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1,000원, 대변에 현금 11,000원. 이렇게 한 주를 샀다고 생각할게요. 한 주를 10,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할게요. 자, 12월 31일에 됐는데 얘를 아직 팔지 못했어요. 일시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샀는데 팔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 주가 10,000원이 아니고 11,000원이 된 거죠. 12월 31일에 갔더니 얘가 11,000원이 됐네? 한 주당 11,000원. 그러면 저희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의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일까요? 11,000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1,000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얼마?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12월 31일에 갔는데 이 10,000원 주고 산 게 한 주당 9,000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1,000원 손해봤네요. 일단 팔지 않았어도 평가로만 손해를 본 거죠. 자, 그럼 차이나는 1,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냐. 자, 차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 일단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왜냐면 쟤를 9,000원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얼마? 1,000원. 차변에는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얼마일까요?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말 결산 분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혹시나 처분을 했을 때는 계정 과목 자체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얼마나 이익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요, 여기까지 하고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요, 교재 80페이지입니다. 자, 예제 1번. 4월 18일 전액 비용으로 처리된 공장 건물 화재보험료 300만 원은 1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년도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기분과 차기분에 대한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자, 저희가 월 단위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일단 일반 전표에 들어가 볼게요. 4월 18일 조회하니까 정말 300만 원 있네요. 그쵸? 보험료 납부한 거 있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계상을 할 거냐?
이게 4월달이 300만 원 준 게 1년치다. 그럼 4월부터 그 다음에 2017년 3월까지라는 말이죠. 네, 그럼 좀 월할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3개월치가, 그렇죠? 1, 2, 3월치가 2017년 분이기 때문에 12분의 3으로 월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 교재 80페이지에 제가 해설에 월할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입력은요, 12월 31일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에, 자, 12분의 3개월, 300만 원. 그러면 75만 원이죠. 75만 원입니다. 자, 일반 점표에서 분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분계. 12월 31일 9분. 원래 결산 차변 5번을 쓰셔야 되는데 5번 안 쓰시고 그냥 저는 차변 쓸게요, 대변 쓸게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결산이니까요, 저는 5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저희가 보험료 미리 준 거 하면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죠? 아, 성급비용. 자, 얼마? 내년 2017년 분이 얼마죠? 75만 원. 그 다음에 결산 대변. 자, 처음에 저희가 분계를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했었어요. 그러면 대변에 뭐가 와야 된다고? 보험료. 자, 근데 저희가 보험료로 치면 많은 보험료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500번대의 보험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차에 성급비용 75만 원, 결대에 보험료 500번대에 7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자, 이거는 배우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일단 예제에서는 간단히 설명만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떻게 조회를 해야 되는지 교재에 캡처를 다 떠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교수 질문방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법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1번 점표 일단 끄고 나와 볼게요. 그럼 메인 화면에서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 잔액 시산표 보이시나요? 네, 네 번째 칸에 두 번째 줄.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들어가 볼게요. 자, 기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12월만 입력할게요. 12월 31일.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자, 외상매출금 보이시나요? 받으러움은 그 밑에 있네요. 자, 외상매출금 보니까요, 제가 짝꿍이에요, 대손충당금. 받으러움 짝꿍이에요, 대손충당금 했던 것들이 짝꿍들이 바로 다 아래에 있어요. 보이세요, 짝꿍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자, 여러분,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요? 3억 7,230만 원. 여러분, 3억 7,230만 원 맞아요? 자, 이거 차변의 잔액이 틀린 분들은 지금 일반 점표나 메인 매출에서 뭔가 입력을 잘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일단 3억 7,230만 원이 모든 지금 학생분들이 다 맞다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맞다고 가정하에 제가 이제 다음을 진행을 해보자면, 일단 외상매출금은 차변 쪽 잔액, 받으러움 차변 쪽 잔액을 볼게요. 받으러움은 350만 원이네요. 다들 맞으신가요? 네. 자, 1%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는요, 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의 1%가 이 짝꿍인 대손충당금 잔액이랑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받으러움이 350만 원이면 1%면 35,000원이죠. 자, 받으러움의 짝꿍을 볼게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인가요? 35,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받으러움은 이미 짝꿍이 35,000원이니까 뭘 안 해주셔도 돼요. 추가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3억 7,230만 원의 1%면 372만 3천 원이에요, 여러분. 372만 3천 원인데 지금 짝꿍이 금액이 얼마밖에 없죠? 113만 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추가로 얘 짝꿍 대손충당금을 372만 3천 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추가로 얼마로 해야 됩니까? 차이나는 부분만큼 해줘야 되겠죠? 259만 3천 원입니다. 맞나요? 372만 3천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은 추가로 259만 3천 원을 해주면 얘가 113만 원 원래 있던 거랑 더해져서 1%가 되겠죠? 자, 확인하셨으면 1번 전표에 들어갑니다. 12월 31일 결차. 자, 차변에 뭐라고 계상을 할 거냐면요. F2를 눌러서 대손상각비 금액 얼마죠? 259만 3천 원. 결대에 방금 대손충당금 만들어줄 건데 외상매출금 짝꿍 그 다음 번호 제가 쓴다고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3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거든요. 그러면 참고해보면 109번이 대손충당금이잖아요. 이거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109번에 259만 3천 원.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결산에서 무조건 환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환입이 있는 걸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고 가시면 깊게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잖아요. 네? 공부를 깊게 하셔서 100% 다 알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베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차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비용을 주고요.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옵니다. 자, 방금 입력을 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볼게요. 그래서 12월 31일 입력을 하면 제대로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외상매출금의 짝꿍 대손충당금이 얼마죠? 잔액이 372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자, 맞죠? 1%에 대해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372만 3천 원 맞습니다. 자, 이게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수동으로 해서 12월 31일 입력을 했잖아요. 자, 외상매출금이랑 바드러움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은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 일단 12월 31일 지금 입력했던 분계가 없었을 때, 처음 받았을 때 저희가 대손충당금 잔액이 11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 전표에 가는 게 아니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입력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교재 81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캡처를 또 다 해뒀어요. 여러분 보기 쉬우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수동이랑 자동이 같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동도 입력하고 자동도 입력하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일반 점표에서 입력을 했으면 자동에서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일반 점표에서 안 했을 때 자동에서 하는 거라서 지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 점표에서 이미 수동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결산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궁금하시면 방금 입력했던 거 삭제하시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교재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의고사나 제가 다음 결산자료 입력을 할 때는 결산자료 입력 자동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입니다.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 기말 재고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자동에서 입력하시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자동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자동은 어디로 들어가냐?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요. 결산자료 입력 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바로 위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자,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간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자, 문제에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해서 나왔는데 진짜 쉬운 게요, 원재료랑 제공품의 제품을 찾기만 하시면 돼요. 자, 기말 재고액의 원재료가 어딨나요? 내려보니까 여기 있죠? 10번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해서 있네요. 원재료비에.
네, 금액이 얼마래요? 금액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1억 2천. 그 다음에 제공품이랑 제품을 찾으러 가봅시다.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단기총 제조 비용에 10번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네요. 여기 금액 입력해 볼게요. 100만 원. 자, 제품 바로 아래 있죠? 얼마일까요? 기말 200만 원. 자, 입력 다 하셨나요, 여러분? 네, 입력 다 하셨으면 입력 다 했다. X 누르고 나가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표 추가 F3키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입력을 다 하셨으면 나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나가시면 소용이 없고, 얘가 뭐랬죠? 일반 전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도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온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 전표에 갈 수 있도록 F3키나 아니면 전표 추가키 있죠. 이걸 눌러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런 창을 보면 추가할 거야. 추가해줘. 하는 거죠. 그렇게 추가가 됐을 경우에 X를 눌러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난 거긴 끝난 건데,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죠. 저희가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는 것처럼 안 씻어도 되면은 뭐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안 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너무 깨끗한 사람들이라서 아니죠. 화장실을 갔다 오면 당연히 손을 씻는 걸, 이거는 유치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다 배우는 거잖아요. 자, 이제 손 씻는 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입력하면 사실상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문제 6번 큰 거 조회를 들어가면 끝이 나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재무제표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클릭, 손익계산서 클릭,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추가한 후에 재무상태표 클릭. 자,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교재 85페이지에 제가 설명해 뒀거든요. 자, 이대로, 아니 순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요. 근데 왜 제조 먼저 하고 손익 간 다음에 이익 간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그거 이유까지 써놨어요.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막 이유까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으면 저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아요. 제손이대 이렇게 해가지고 앞자만 딱 따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은데, 제손이대. 자, 순서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게 막무가내로 가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대차 차익이 뜨거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그 이익이 반영이 재무상태표에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재무상태표로 그냥 들어갔을 때 이게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손이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제조 먼저 들어가고 손익 들어가고 이익 들어가서 추가키 누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6페이지가 예제인데요. 입력 모두 끝났으니까 최종 재무제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해볼게요. 제조원가 한번 눌러서 12월? 네, 그냥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손익계산서 12월. 자, 제가 제조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죠? 3억 300 정도 되네요. 그쵸, 여러분? 손익계산서 상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거 차이 나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저희 보험료 부분. 보험료 부분이 차이가 나죠. 왜냐면 기말결산 때 분계를 했으니까. 자, 손익계산서. 네, 단기 제품 제조원가. 타계정으로 대체한 것까지 해서 3억 342만 원. 기말 제공품 저희 입력한 거 200만 원. 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라고 했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단기 처분 예정일이 있으면 쓰시는 거고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저희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교재는 나와 있진 않는데 2017년 3월 2일. 정기분이 2016년에 확정이 됐으니까 단기분은 내년 3월에 처분하겠다.
자, 이래서 자, 바로 나가시면 안 되고 이건 뭐 눌러야 된다? F6키 혹은 위에 점표 추가 키 누르셔야 됩니다. 1번 점표에 18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자, 나왔나요? 자, 저희가 지금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5,700만 원인데요. 자, 이게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이 금액만큼 반영되었죠. 5,700만 원. 네, 에러도 안 떠요. 저희가 만약에 대차가 에러가 뜨면은 12월에 딱 들어갔을 때 창이 하나 뜨거든요. 아,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잘못한 건데 저희가 제, 손, 이, 대까지 딱 왔을 때 재무제표를 딱 왔을 때 아, 차액이 뜨지 않는다면 일단 뭔가 대차가 차액은 발생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결산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조회를 나갈 거고요. 오늘 결산하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번 계속 결산은 어렵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문제긴 하나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없고 나오는 문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산 문제 꼭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봬요.